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듣기 위해 대전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TJB 스튜디오에 이준석 대표 직접 나와 계신데요. 이번 대선의 지역 현안과 충청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권을 찾았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이제 설을 앞두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주요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데 설 명절을 앞둔 이번 대표님의 방문은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충청 민심이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먼저 우리 후보가 집안이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 충청도, 대전, 세종 지역에서의 발전 계획을 어느 당이 더 현실성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청 유권자의 그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 충남, 특히 대전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까지 해서 공약을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공약이 민심 잡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역대 대선에서 각종 공약들이 충청권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오늘 대표님 오신 만큼 이것만큼은 충청에 약속할 수 있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봤을 때는 충청남도와 이제 대전 일대에서 지금까지 그 도청 소재지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충남도청과 대전과의 연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건 좀 늦어진 측면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그걸 잇는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하나의 수강고속도로망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국가의 간선축인 경부축과 그다음에 호남축이 일부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충남 일대에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남 간선 순환도로망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대전 주위로 해서 네. 그런 어떤 교통 대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고요. 네. 대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지나기 때문에 교통이 요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로들의 지하화라는 것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했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꼭 쟁점 사안으로 이렇게 충점 사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2022년에 대선이고 그 뒤에 따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충청 지역민들의 훌륭한 선택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 연계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대전에 여야가 이제 우주청과 방사청 이전을 놓고 쟁점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주청 경단 공약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사청이 대전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주청은 항공우주청이기 때문에 실제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가 결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너지가 나기 좋은 구조지만은 반대로 항공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사천 지역에 경남에 항공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때문에라도 공항이 있고 그리고 항공 카이가 있는 그 경남 지역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방사청과 항공우주청의 규모를 놓고 비교하시면은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국방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 1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쓰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현실적으로 대전 삼청사 부지에 유치된다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 그 방산과 관련된 많은 연계 산업들이 대전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대전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충남 지역에 보면 계룡시 일대를 해서 군과의 연계가 아주 수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신설 효과 아니면 이전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저희 판단하기 때문에 이 충청 지역에 더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 윤 후보님 모셨을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언론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실까요? 저희가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것은 보통 2등과 3등 후보의 논리입니다. 1등 후보에게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2등, 3등 후보가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리 후보가 1위를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추진한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시그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우리 윤석열 후보와
그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했을 때 범진보 진영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박근혜 그리고 반새누리당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 한 4, 5년 한 남짓한 기간 동안에 차선 변경을 계속 하시더니만은 가끔은 우리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듯한 말씀도 하십니다. 네.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라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과연 앞으로는 발현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 당과 함께 궤를 맞춰서 가실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보시면은 당을 같이 만들었다가 당을 깨신 경우도 상당히 있고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이후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잡음도 있었고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가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너지 내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거든요. 또 한쪽에 가서 또 안일화는 가능하다. 이런 신조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특히나 이제 사적인 영역이 좀 많이 부각되는 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대선 혐오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정부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잘 모르겠다. 비전이 어떤 거냐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국민의힘이 약속하는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하다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한정해서 답변해 주셔도 듯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아까 이제 네거티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민주당이 자신 있게 뭐 현수막도 온데 붙이고 하면서 본부장 비리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의 본인에 대한 공격, 뭐 고발 사주라든지 여러 건 시작된 것은 용두사미로 끝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이력 기재나 이런 데 논란이 있었지만은 허위가 있는 부분 또 과장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후보의 배우자가 그 굉장히 겸손하게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일단락되는 분위기고 장모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이 대선을 치는데 이런 아젠다로 본부장이라는 것을 본인도 현수막에 실어가지고 공격할 만큼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느냐라는 비판을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갑자기 그저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언을 하던데 이게 자기들이 했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갈 거다. 네. 국민들이 그걸 심판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후보는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할 때도 지역의 소외 현상이라든지 인재 유출 현상에 대해 가지고 깊은 이해가 있고 지금 충청 지역의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세종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세종 의사당 문제라든지 청와대 집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후보는 거기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있고 무엇보다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이런 문제를 맡아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많은 설득 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청 지역 주민들께서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올해는 3월 대선도 있지만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모두 민주당이 압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당 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 훌륭한 인물들을 공천하겠다는 말씀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공정한 어떤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그 공천 자격 시험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 시험 지금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대선과 병행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방의원들,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밀실 공천이라든지 그런 후보자 실력을 모르고 그냥 당만 보고 투표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기초단체장 레벨에서도 항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내 경선부터 실력이 우선되는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